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조카살인 변론과 관련해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지금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덮으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26일이죠. 이재명은 자신이 변론한 이 조카살인과 관련해서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재명은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라며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들의 일에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논리를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좌파 진영 전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김어준부터 나서가지고요. 자신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재명의 조카살인 변론과 관련하여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묶어 인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뢰인의 범죄와 변호를 동일시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범인이라면 치료도 하지 말아야 하나 누가 의사에게 그걸 따지나라며 후보의 자질검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리 대선이라지만 이건 너무 야비하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 진성준도 똑같이 했는데요.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하여 조카 살인에 대해 변호한 것인 조카의 집안 형편이 다른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형편이 못했기 때문이라며 또 그런 살인 사건을 누가 왈칵 수임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마땅치 않을 판에 본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재명을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이재명이 변호사니까 변호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말하는 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저들이 정말 모르고 저러는지 아니면 알면서 숨기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재명이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재명이 그동안 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소개하고 다녔고 그로 인해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재명이 변호한 사건들을 보면요. 어떻냐? 보시는 것처럼 반성문 물량 공세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량을 깎아왔던 게 바로 이재명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은 야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창문을 돌덩이로 깨고 차 내 물품을 훔치려 했던 서모 씨 변론을 맡았는데 재판부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지적했던 상습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상습범 서 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아 징역 10월에 선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2007년 변호한 성남국제마피아파 김모 씨의 반성문 제출 횟수는 16회로 피고인 46명 중 최다였으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 씨에게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달 김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도 이재명이 무려 36회의 반성문을 쓰도록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교제살인범 변론에서도 반성문과 심신미약이 이재명 변호사의 키워드였는데요.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 씨는 2007년 9월 이재명을 변호인으로 바꾼 후 매주 반성문을 7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했고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1월 이재명이 변론한 자신의 외조카 김모 씨의 교제살인 재판에서도 반성문 제출 횟수가 30회에 달했고 당시 이재명은 충동조절 장애를 심신미약이라는 근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감명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물량 공세를 했던 것이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재명이 변호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권 변호사의 모습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 변호사가 살인, 조폭, 상습 절도범 이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반성문을 물량 공세하고 더 나아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인권 변호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변호사라서 변호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이 사건을 은근슬쩍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짜 못된 사람들인 거죠. 자, 이 같은 생각에 지금 동의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최근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합류하게 된 바로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재명 조카살인 변론을 보고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지난주 일요일에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여성 아동 관련 전문가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준석 대표, 이 후보의 교제살인 등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제가 선대위 합류 결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저는 음주가 감경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을 생각을 했으니까 영입에 뜻을 굽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 이유로 확정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수정 교수가 보기에도 지금 이재명이 한 그 변론은 인권 변호사의 변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지금 이재명이 조카살인 변론을 한 것은 조카를 변론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이재명이 변호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왜 그동안 인권 변호사라는 말로 본인을 포장해 왔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권 변호사라고 포장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사실 이재명의 모습은 인권 변호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권 변호사의 길과는 좀 멀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권 변호사가 이재명이 생각하는 인권 변호사와 같은지 대선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상규TV 준PD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